네, 안녕하세요. 연세위드 신경과입니다. 두통 정말 흔한 증상인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약 먹으면 좋아지는데 병원까지 가야 하나? 혹시 뇌에 문제 생긴 건 아닐까?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증상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통의 종류, 그리고 위험 신호, 또 효과적인 관리 방법까지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통은 왜 생길까요? 아주 흔한 증상이지만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긴장성 두통부터 일상생활 힘들게 만드는 편두통, 그리고 응급 상황을 암시하는 혈관성 두통까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특히 날씨 변화, 호르몬 변화, 그리고 피임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혹은 생리 전후의 여성분들, 또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도 두통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들이 있으신 경우에도 또는 비염, 부비동염처럼 염증과 동반되는 두통도 많습니다. 편두통은 맥박이 뛰듯 아프고 또 구역감이나 빛과 소리에 민감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양쪽 머리가 다 아플 수도 있고 4시간에서 혹은 약을 드시지 않는 경우에는 3일 가까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전조 증상으로 눈앞이 번쩍번쩍거리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암점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이제 머리가 띵하고 눌리는 느낌이 들고 또 목과 어깨가 많이 뭉쳐 있다라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주로 스트레스, 피로, 고개를 너무 숙이고 있는 컴퓨터 작업과 또 스마트폰 요즘 사용 많이 하시죠? 그것 때문에 고개가 너무 숙여진 자세 불량과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경추형 두통과 함께 발생할 경우에는 약만 드신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군발 두통은 극심한 통증이 짧게 반복되고 눈이 충혈되거나 콧물이나 혹은 눈물 같은 자율신경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보통 한쪽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두통의 한 종류입니다. 부비동염과 동반된 두통은 주로 이제 앞니마 쪽이나 요 눈 밑에, 콧등 그리고 이 볼 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고개를 숙이게 되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비염이나 감기 증상과 동반되기도 하고 또 코막힘이나 콧물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두통이 다음과 같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갑자기 시작된 극심한 두통, 벼락치는 것 같이 순간적으로 너무 극심한 두통이 있거나 혹은 점점점 심해지는 두통, 그리고 운동이나 혹은 성행위 후 발생하는 두통도 또는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두통 역시 내원하셔야 되고요. 발열이나 구토 혹은 이제 목이 경직되는 또는 의식 저하가 동반되거나 또는 머리 외상 후에 지속되는 두통으로도 내원하셔야 됩니다. 이런 두통은 이제 뇌출혈이나 또는 뇌수막염, 종양, 혈관질환과 관련된 어떤 2차성 두통일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발생하는 두통은 뇌혈관의 구조적인 문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통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통은 이제 증상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요. 의사가 이제 두통에 대한 증상 청취를 하게 되고요. 두통의 이제 원인에 대한 여러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두통의 원인에 따라서는 이제 뇌파 또는 뇌 MRI, 뇌 혈류 검사, 뇌 CT 또는 기타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두통이 자꾸 반복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의 두통이 얼마큼 자주 있는지 이런 거 두통의 일지를 작성해 두시는 것도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지를 작성하신다면 두통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큼 오래 가고 아픈 게 어떤 식으로 아프고 내가 어떤 때에 아픈 게 심해지고 어떤 때 줄어드는지, 그 다음에 내가 약을 먹어봤다면 이 약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 약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적어두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적어놨다가 그 의료진한테 제공을 하시면 두통의 진단하고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통의 이제 약물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두통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두통이냐에 따라서 약물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좀 심한 두통들이신 경우가 편두통이 많으신데요. 편두통은 사실 일반 진통제로는 효과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에 특화된 트리탄 계열 약물을 보통 사용하게 되고, 좀 두통이 만성적으로 있으신 경우에서는 편두통에 대한 예방
구강약제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보린 같은 거를 이제 사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끔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사실 편두통이 있는 분들 또는 만성 두통이 있는 분에서 카페인이 들어간 약을 자주 드시게 되면 약물 과용성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용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두통은 보통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상은 드시지 않는 거를 좀 권합니다. 만약에 그 이상의 약이 필요하신다면 의료진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원인이 뭐든지 간에 두통이 만성화가 되면 뇌가 통증에 굉장히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약물 갖고는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경 주사라든가 어떤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지속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만성 편두통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사제 약들도 다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사만 맞아도 효과가 조절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보톡스라든지 이런 주사제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통과 같이 위장장애, 불면증, 우울감 이렇게 동반되신 경우는 그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두통하고 치료들은 의사하고 상의하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약을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꼭 상담하고 진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통의 예방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통은 우리 몸하고 우리 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수면이 중요합니다. 휴식적인 수면, 비슷한 시기의 식사, 그다음에 충분한 수분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스트레스가 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 이러실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명상이라든지 음악 감상 이런 식으로 뇌를 좀 쉬어주시고 좀 단순화된 시간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과도한 디지털 이용이라든지 TV 시청,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뇌를 훨씬 더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통이 있으실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의 일부 분들은 음식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분이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와인, 초콜릿, 치즈 이제 이런 거를 드시면 두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요인을 아시고 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이제 두통 일지를 쓰시게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두통 일지 작성을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꾸준히 조절을 하시면 두통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으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긴장성 두통이라고 있습니다. 좀 내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내가 좀 불편하다. 좀 자주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스트레칭, 온찜질, 마사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더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좀 두통에 따라서 편두통인 경우들은 좀 자극을 피하고 조용한 공간 이런 데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 두통인 경우에서는 두통을 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학습 효과가 좋기 때문에 두통마저도 자꾸 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자꾸 경험할수록 내가 왜 머리가 아프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실수록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산책 아니면 명상, 취미생활 이런 걸 하셔서 뇌의 주의를 분산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통은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어떤 두통들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하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두통이 반복되거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있다면 뇌 전문가인 신경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유의대신경과 의원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